네, 저는 지금은 삼덕마을에서 활동하고 네네. 있는데 전에 이제 저희가 석관동에서 한전마을을 할 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저희 도시재생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앓고 있는 그 협치 너희가 거버넌스의 기여극자를 아냐 이런 말을 남기고 임기제 공무원을 떠나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협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부서 간 칸막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석관동에서 2015년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경로당 지하에 원래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던 그런 지하에 공간이 있었는데 엄청 넓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사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한 1년이 지나서 곰팡이 냄새가 엄청 많이 났고 근데 공간은 나름대로 쓸만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용을 하려면은 사실 우리 도시재생을 관여하고 있는 뭐 그때 주거정비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복지과 그 과에서는 당연히 허락을 해줄 리가 없죠. 어떤 면에서 자기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 이제 나눔과 미래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게 어르신복지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같이 해보는 거죠. 나름대로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는 그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복지과 그 담당 직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팀의 팀장님인가 과장님께서 그 서울시에서 하는 뭐 개방형 어르신 경로당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은 어르신복지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 공간을 열린 경로당처럼 해보자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시재생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원래 그 기존의 그 사업지 지정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랑 그 해당 부서랑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저희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팀은 그 담당 행정 부서나 팀이랑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직접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제 프로세스가 첫 번째 저희가 해당 부서 우리 도시재생과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주거정비과에서는 이런 거를 어르신복지과랑 협력해 줄 수 있냐 근데 이제 직접 말해봤는데 안 됐다. 첫 번째 실패. 그래서 2차 안을 가지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계획서를 써가지고 어르신복지과에 제안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 의견 모아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다 하고 어르신복지과를 이제 찔러봤죠. 근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처음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과장님이 그런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거 우리 과에도 어떤 면에서는 실적이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사업을 그쪽에서 먼저 찾아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공무원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런 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모든 게 지역을 좋게 만들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거 그 모든 게 이제 도시재생이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받는 건데 그 사업의 종류도 뭐 뉴딜 사업도 있고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있고 그 지금 장수마을이나 삼태기 뭐 그 삼덕마을 이런 데처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격에 따라서 그 구청이나 시청의 부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캠퍼스 타운, 어떤 데는 뭐 도시재생, 어디는 디자인과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만약에 뉴딜이 선정되면 이 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만약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나 저층 주거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 이런 거지 도시 재생이라고 이름 붙는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를 예를 들면 환경과가 모든 환경 문제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중에 뭐 태양광 설치 또는 뭐 이렇게 어떤 그 환경 이슈 캠페인 이런 몇 가지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사업 범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제 겪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려면 이 전담 부서 말고 태양광도 들여와야지, 뭐 골목길 뭐 개선도 해야지, 공원도 뭐 해야지, 또는 뭐 노인 문제 해야지, 애들 키우는 문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려면 이 전담 부서가 어떤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만 관리하고 있는 이 부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그 통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거를 이 부서 저 부서 따지지 말고 우리 동네 필요한 거는 다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사업을 만드셔야지 아마 이제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전담 부서가 하는 일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준비 과정이라 그러면 이게 선정되도록 뭐 그 뭐죠 보고서나 이제 제안서를 잘 쓰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사업이 선정되면 그 이 계획을 추진할 그 용역사를 선정을 하는 게 또 하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할, 그리고 이 용역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뭐 계속 회의하면서 뭔가 계획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 그렇게 많은 걸 계획할 수는 없어요. 활성화 사업 주거지 뭐 장유동도 100억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은 그 주민공동 시설 짓고 뭐 환경 개선 조금 해주는 거에 뭐 한 3, 4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건물 짓고 뭐 조금 몇 가지 이렇게 개선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 그 전담 부서한테 협조 요청은 하지만 거의 나머지는 필요한 일이 뭔지, 그래서 그 필요한 부서하고 직접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장희동 같은 경우도 에너지 자립마을은 환경과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놀이터는 또 그 뭐 공원 녹지과하고 하고, 뭐 애들 쉼터나 어린이집 뭐 돌봄 교실 이런 거는 교육아동 청소년 담당관하고 하고요. 그래서 100억이지만 그렇게 다른 부서들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다 합쳐놓으면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전체 총은 3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담 부서가 모든 걸 해주기를 기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겪은 거예요. 장수마을 때부터.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은 우리 동네 살리려면 요런 게 필요한데 도시재생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한번 따져보고 진짜로 그 일을 하는 그 사업 부서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도시재생 이 부서한테도 야 우리 저기 환경과랑 이런 얘기 이만큼 진척돼 있으니까 니들 사업 계획에도 반영해봐. 막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거든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1년 동안 해봤는데 담당 업무가 아니면 추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협업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태기 마을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 하수적 정비 계획은 있긴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거기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긴 왜 하수도 정비를 하는데 여긴 또 안 해주느냐, 또 그런 불만을 또 제기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계획이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게 일단 잡혀져 있고 그 이상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 주민 그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를 뭐 추경이나 뭐 다른 형태로 가져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워낙 그 구청 안에도 부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각 부서들이 서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근데 여튼 그 삼태기 마을 안에서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는 하수 정비가 들어간다, 이쪽에서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우리 그러면 같이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제 주민들이 그래도 이거 같이 이제 고쳐야지, 그래도 우리 같은 마을 주민들인데 이쪽 부분을 이렇게 냅둘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같이 알아보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어떤 그 담당 아까 말했던 그 부서들도 이제 데려왔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정비 저기 어디죠? 하수 정비과 부서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치수과였나? 예.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이제 공무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치수과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이제 이 예산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결정 이렇게 예산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결정은 또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정치인분들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또 이거를 우리는 좀 같은 주민이니까 어떤 지역에서만 하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 건 우리가 좀 그렇다.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정치인을 설득해가지고 다행히도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잡힌 게 이제 그쪽 부분으로 같이 잡아서 함께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 서울시나 성북구나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이제 협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과 관의 어떤 협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민과 민 사이의 협치도 중요하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부서마다 칸막이가 또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과 관 안에서의 어떤 그 칸막이 행정을 없애는 것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분명히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야기가 잘 되고 또 아까 전에 박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명확하게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도 이러한 어떤 성과나 과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만 이해를 시킨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삼덕마을 같은 경우도 네. 되게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굉장히 공동이용시설의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세요. 왜 감리는 우리 건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뭐 예산이 부족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행정상으로 주민들과 상의 없이 감리를 이제 없앤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그 전에 뭐 이전에 시행돼가지고 많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던 소리마을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이미 지적됐던 사항인데 몇 년 후에 시행한 우리 삼덕마을에서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하에 바닥 그 육아 시설 할 거고 마루로 깔았으니까 거기를 보일러라 해달라 그랬는데 보일러가 안 깔리거나 뭐 이런 것들 하면 그 공간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공모 사업이 많이 열리잖아요. 우리 도시재생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그 자산 취득이라든지 공간 설비를 개선하는 거는 드물어요.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랑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게 도시재생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떨어지다 보니까 멤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을 했던 분들은 1층에 카페를 놓고 2층에 뭐 하면 되겠네. 그때 내가 뭐 아동보육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독서교실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삼덕마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이게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획한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어쨌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관리비를 만들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용 쓰고 이렇게 이 공간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만들어내자 하는 주체들이 따로 새로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공간은 계속 만들어진 대로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저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거경관리 사업할 때 가장 1순위로 필요한 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북정마을이나 뭐 장수마을만큼은 아닌데 삼태기 마을도 사실 좀 주거환경이 되게 노후한 지역이었거든요. 또 골목길도 옛날 골목길이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삼태기 마을도 공가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범 지역이나 어떤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다행히 삼태기 마을 화재는 다행히 안 났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이제 그 주민 이용 공동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골목길이나 이런 개선 사업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또 그 작은 마을에 또 공원도 2개가 있고 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공원들에 대한 정비 사업도 좀 필요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대로 거의 다 수렴이 돼서 진행은 됐는데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특히 이제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는 분명히 이제 주민들이 1층을 그 분식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적인 어떤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그 마을 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정도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는 형태로서 이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부엌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죠? 설비 부분. 네네 설비 부분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뭐 그릇도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이거를 예. 뭐 다 붙여놓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풍구 문제도 이제 요리를 해야 되니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환풍구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다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논의해가지고 아 여기 생겨야 뭐 아무래도 이제 주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 예, 제대로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거기가 이제 골목길 정비나 이런 사업들도 되고 이제 또 공원들도 이제 바꾸는 사업들도 정비하는 사업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 문제는 삼색기 마을도 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해가 갈수록 좀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걱정이긴 해요.